다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면 이런 단어 경영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 전략, 조직, 성과, 역량, 인사. 이런 거 맨 밑바탕에는 퍼스트 레이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영 철학과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행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3차원적인 개념의 명확성과 내면화 정도와 실행 가능성을 체크해서 컨설팅을 하죠. 조직에 가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제가 이것을 가르칠 단계가 아니어서 워크숍에 오면 이제 이걸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위에 이 경영 철학과 조직 설계 위에 세컨 레이어가 붙어 있게 됩니다. 내 책에 그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했으면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The first layer의 경영 철학과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플라이휠이 잘 돌아가서, 처음에 돌아가는 건 삐걱거리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위해서는 이 문명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 또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런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명의 길, 이것은 축약해 보면 혁명을 거듭했죠. 그래서 오늘날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그렇게 혁명을 해와서 오늘날 한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2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동아시아,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문명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동양은 쭈그러들고 서양이 엄청난 부흥을, 문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지구 덩어리를 서양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혁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시기에 있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혁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실무, 현실이 여기 있으면 학문과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학문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와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다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조와 시스템, 어떻게 정책과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문적 소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학문적 소양을 갖추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연학문, 정신학문이 있어요. 기초학문과 정신학문의 기초학문이 이렇습니다. 자연학문의 기초학문은 다 알지만 그 정신학문에서도 기초학문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학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신학은 인류 역사의 반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한국 사람들은 아예 우습게 알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간은 유물론의 지배를 받지만 한편에서는 관념론에 의해서 그 유물론을 극복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진짜 실제로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으니까 생각을 그대로 문장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올가매려고 시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붙고 왜 너는 쓸데없는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잘 대해주라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하냐.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이제 예수한테 쿠사리를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시편 82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들이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느냐. 뭐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곧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거야. 신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I am Christian.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내가 구세주다 그 말이야. 독일어는 Ich bin Christ 그래. Ich bin Christ.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라 그 말이야. 내가 구세주다 그 말이야. 이게 놀라운 말이야 이게. 이 사실을 내 손자도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됐을 때 이 외할아버지가 강의했던 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대인들이 썼던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그 사실이지. 그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또 넘었네. 진짜 다음부터는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권민내 가입자 연락처를 아직 나한테 안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 5개의 정보를 iporkr@gmail.com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루나님, 우체 원순희님, 하나허진님, 카뱅 강나려님. 이 강나려 선생님은 어제 보내셨는데 아직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그 특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통로가 막힙니다. 네, 꼭 요 5가지 정보를 저 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에 진출한 5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사람들이 8명이 이제 있는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김민석 순으로 쭉 인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서 5명으로 추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댓글란에 고정 댓글란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8명을 아무나 선택해서 거기다 꾹 누르고 그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구글 폼에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그 유진호 그 선생이 그걸 만들어줬는데 고정 댓글로 해줄 테니까 거기다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하는 목적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가 바뀌면 나머지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스위스를 넘어서는 국가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또 요거 끝나고 또 뭘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이 손자를 공항에다 데려다 줘야 되고 또 가방 싸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어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 뭐도 있고 기저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산더미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 4개월 반 있었으니까요. 이제 영국으로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못 올 가능성이 많죠. 거기서 뭐 이제 4살 때부터 거기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다시 한국으로 올 시간이 없죠. 방학 때는 뭐 잠깐 왔다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민석에 대해서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김민석, 여러분과 같이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건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과 동시에 그 뭡니까 요 정보, 김민석에 관한 정보, 또 8명에 관한 정보를 그 구글 폼에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